삼국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샘의라는 승려가 꿈을 꾸니까 어떤 승려가 오더니 자기를 이끌고 남산으로 자꾸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이 땅 속에 불상이 있으니까 산 위에다가 모셔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꿈에서 깼어요. 암만 해도 꿈꾸고 나서 이상해서 이제 그 꿈에서 봤던 데를 남산에서 사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정말 불상이 있다는 자리가 나와서 거기를 파보니까 이 불상이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의좌에 앉은 의좌상이라고. 근데 여기서 얼굴이 이 중국 불상하고 다르게 상당히 천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기 같은. 오른손은 이렇게 시무예인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뭘 진 것처럼 이렇게 꼬부리고 있죠. 이게 더 천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기같이 보이고 이쪽 손도 이렇게 옷자락이 이렇게 들켜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옷 표현도 아주 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제 그 서산마에서 불에서 보듯이 활짝 웃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아기 같은 천진성은 있어도 수줍은 듯이 그 미소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살상을 보면 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이에 더 아기같이 보이는 거는 얼굴하고 이 몸체의 비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불상을 조성한다든지 사람 인체를 표현할 때 뼈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8뼘이 자기 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 뼘이 얼굴입니다, 대체로. 한 뼘이 얼굴이 정확히 되면은 팔등신이라고 그러죠. 이 보살상으로 보면은 거의 몸체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이 큰 셈이죠. 어린애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신성을 가진 거는 아주 늙었거나 아주 애기거나 그런 사람의 신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무슨 그 신비한 얘기를 할 땐 꼭 애기가 나타나거나 노인이 나타나거나 그러죠. 그래서 그런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불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자장이 가보니까 도저히 보살로는 안 되겠으니까 하생 성불한 불상으로 선덕여왕을 표시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선덕여왕은 이미 60이 넘어요, 이때. 사실 창차는 여왕이 아닌 이런 미륵불이 출현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때 이미 김춘추가 왕이 되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원했을 수도 있어요. 이 선덕여왕은 사실 그 미륵보살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분 같아요. 선덕여왕이 3가지 일을 미리 알았다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묻힐 곳이 도리천에 묻히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도리천이 어디냐 하니까 남쪽 상봉이다. 그래서 거기다 묻어달라. 그런데 묻고 나 보니까 나중에 문망 때 그 아래 사천왕사가 지어져 가지고 도리천 밑에, 불교의 우주관으로 얘기하면 도리천 밑에 사천왕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천왕사가 지어지니까 당연히 낭산 꼭대기가 도리천이 되죠. 또 한 가지는 당태종이 선덕여왕한테 모란시 서대를 보내면서 모란 그림을 보내는데 백홍자 세상 3가지 색깔을 그림을 그려보냈는데 선덕여왕이 그 그림을 보더니 이거 당태종이 나를 놀리느라고 이걸 보냈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꽃에 나비가 그려지지라는 걸 보니까 향기가 필요는 없을 거다. 이건 내가 혼자 짝이 없는 거를 지금 놀리느라고 이걸 보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는 흑륜사의 온 이름이 옥문지예요. 겨울에 개구리떼가 몰려들어서 그냥 급성스럽게 삼사이로 온다. 그래서 그 소리를 가서 왕한테 고하니까 선덕여왕이 급히 열찬한테 명해가지고 군사 2,000명을 급히 동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여근곡이라는 이름이 있는 지명이 있을 테니 거기를 급습하면은 적병이 숨어 있을 거다. 그러면 적병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가서 이제 급히 가보니까 백제 결사대가 거기 와서 숨은 거예요. 몽땅 다 잡혀 죽었는데 후속 부대 1,500명도 오다가 이제 잡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 화랑도를 거느리면서 화랑도의 중심으로 이 미륵보살의 화신이 돼가지고 신라를 다스려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선덕여왕 얘기를 여기서 접는 걸로 이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처 얘기를 다 못 들은 황룡사 구춘탑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도 이 외세의 압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공들여 탑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요즘 좀 힘들 때잖아요. 온 국민이 모여서 좀 탑을 높이 세우면서 마음을 합해보면 어떨까,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좀 미륵불 보기가 힘든데 오늘 참 여러 가지 미륵불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삼화전 미륵불상 참 단아하고 그 수줍은 미소가 더 정감 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을 알아야 그 당시의 미술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얘기를 통해서 미술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이 기회, 다음 시간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